예,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마수열전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병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 주식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 길이 좀 바쁜데 말을 앞두고 시장이 오늘 주가가 큰 폭 빠지면서 연말장의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떨어졌다 좀 봐야 되겠죠.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명준호 운영역과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공통적인 의견이 일치되는 게 있었어요. 연말장은 12월 중순 이후가 될 거다. 그 전에 약간의 더 조정이 나올 거다. 뭐 그렇게 좀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중순을 앞두고 한 차례 지금 조정이 나왔던 거고 예상했던 진행이 된다 한다면 조정 이후에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12월 중순 18일, 20일 이후에 했던 제한적인 연말장을 기다려 했었으니까 예.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주 이후에 오히려 좀 세게 치고 올라가기 위한 지금 뭐 진통의 과정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11월달, 12월달은 항상 보게 되면 한 차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연말장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연초 장세까지 1월 효과가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과거에 최근에 4, 5년 동안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약간 실망스럽지만은 그래도 연말장에 대한 뭐 기대감을 놓지 마시고요. 오늘 뭐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주가 좀 빠졌는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오늘의 주제 이슈에서 아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토의가 좀 될 것 같네요. 함께 해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마수 혈전 라운드 1 마수 배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수 배틀 라운드 1 주제 보여주시죠. 예, 자, 오늘 마수 배틀 라운드 1 주제입니다.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 현실화되나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중국발 디플레이션과 유럽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됐다. 그런 쪽입니다. 일부 다른 내용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우려감이 오늘 주가의 종합주가지수를 연말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주제에 대한 짧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준호 영역 중국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될까요? 네, 뭐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증시 영향력은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자들은 이 기사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증시가 갑자기 급등이 나타났다 혹은 급락이 나타났을 때 기사를 써야 되는 거. 그런 기사를 쓰려고 한다고 보면은 뭔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악재 요인이 될 만한 게 뭘까 하고선 찾아본 게 그래도 뭐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감 내지는 유럽발 우려감 정도가 아닌가 보이고 시장을 오늘 하락을 만든 요인의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보이진 좀 않습니다. 예, 뭐 디플레이션 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뭐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도 함께 침체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죠. 반대되는 쪽이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마 가장 안 좋을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경기 활동 자체가 침체되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게 뭐 디플레이션 우려감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11월 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의 또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언급이 됐던 거고 이미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중국보다 상당히 많이 현실화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급락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급락으로 좀 이끌었던 그 부분이 전일 유럽의 어떤 그 재정 위기 일부 그 그리스 국가에 대한 재정 불안과 함께 정치적 불안과 함께 유럽 시장이 이제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함께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디플레이션 우려감 저도 거의 명준호 운영력과 뭐 의견이 거의 비슷한 쪽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IMF 쪽에서 전망을 한다는 유럽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을 거의 40%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중국은 그런 우려감이 저도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는 거의 뭐 비슷하네요. 지난주에만 약간 우리 명준호 운영과 저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서 몰라도 대체적으로 주제가 거의 엇갈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또 우리 좋은 쪽으로 한번 좀 토의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 코스피 지수 하락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중국발 디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우려감이 좀 때문에 빠졌다 하는데 오늘 시장에 이런 또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명준호 의원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 굳이 뭐 기사를 쓰기 위해서 뭐 중국 디플레 이런 얘기들 지금 뭐 좀 갖다 붙였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하락한 오늘 같은 경우의 이유는 차트 요인이 역시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수 차트 그리고 또 종목들 대형주들에 있어서 전반전 차트에 있어서 차트 요인이 가장 큰 시점이라고 지금 보이고요. 현재 지금 본다면 뭐 자료화면 지수화면 보시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뭐 10월달 중순 그리고 12월 넘어오면서도 계속 강조드린 내용들이 올 10월 17일 이후의 국면은 작년도 2013년도 6월 25일 이후의 국면과 거의 똑같이 보면 된다. 6월 25일 이후에 바닥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지수가 올라갈 듯 하면 다시 누르고 올라갈 듯 하면 다시 누르고 하면서 2개월 정도의 등락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저점은 확인하고 또 어느 정도 중심값도 높여놨죠. 그런 연후 시점에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작년으로는 한 8월 달 중하순 넘어오면서 지수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이 10월 17일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신기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10월 17일 이후 11월, 12월 초 넘어오는 데까지 있어서도 뭐 대체적인 파동들이 지난해 6월 25일 이후에 2개월 흐름과 거의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슬쩍 그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작년도 패턴을 완전히 복제하는 양상이라면은 이번 주 흐름 특히 어제, 오늘 넘어오는 이 국면에서 한번 지수를 좀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작년도 8월 22일 전후의 시점이죠. 8월 20일에서 8월 22일 시점. 거기서 한번 찍어 누르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지수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였던 양상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가 워낙 패턴이 2개월 정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를 거의 복제하는 양상이 나온다면은 그쵸 오늘이죠. 딱 오늘 1947 정도 좀 누르는 양상이 나타날 걸로 보여졌는데 역시나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턴 자체가 작년도 흐름과 지금 거의 완벽하게 복제되는 양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왼쪽 차트, 오른쪽 차트가 여러분들 뭐 얼핏 보면은 거의 뭐 똑같은 차트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패턴이 완전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구간이 되겠죠. 파란색 구간 1차적인 하락기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듯 다시 찍어 누르는 양상까지가 작년도 8월 22일 전후 시점의 차트가 되겠고요. 현재 시점 역시 마찬가지 11월 달 마지막 주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12월 달 현재 시점 다시 찍어 누르는 구간까지 똑같이 나온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지수가 이제 또 저점을 깨고 폭락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더 클 수 있는 현재 시점이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파란색 지금 부분보다는 작년도 8월 22일 이후에 빨간색 부분이 되겠죠. 역시 이게 12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내년도 1월 달 초로 넘어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작년과 똑같이 복제한다면 나올 수 있는 양상인데 역시나 나왔다.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강세에 대한 확신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 명준호 운영력은 이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오늘 주가 하락 요인을 좀 잡았네요. 뭐 작년과 비슷하다. 뭐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연말에 조금 전에 했다시피 작년에도 이맘때 정도에 12월 중순 정도 그때도 아마 이 선물옵션 동심 만기일이었겠죠. 그렇다 불확실성이 있었을 거고 그 부분이 작년과 비슷하게 움직임이 전개됐던 부분이 기술적 지표상으로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시점에 좀 나왔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다른 쪽에서 일단은 조금 전에 오늘 주가 하락 이유 자체가 오늘 주제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이라든가 유럽발 악재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다고 봅니다. 전일자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 급락으로 나타나는데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떴죠. 단기간에 20일 만에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3% 떴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이후에 40%까지 상승했으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시점에서 작년에 어제 이제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제 정책이 나왔었죠. 그 채권 등급에 대한 RP와 관련된 회사채 담보물에 대한 등급 자체를 신용 등급 AA인가요? 사용하지 회사채 등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결국 무슨 얘기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 정부 쪽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폈는데 반대로 어제는 유동성 제한 조치를 내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려감을 작용하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 자체가 급락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또 여기에다가 전일 유럽 쪽에서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 불안이 또 재정 위기로 좀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겹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중국 문제 자체가 확대가 좀 되면서 하락했던 부분 자체가 우리 시장에 오늘 아침부터 그 외국인 매도와 함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저는 그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진운영과 마찬가지로 오늘 중국발, 유럽발 악재는 핑계였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두 번째 부분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내일 만기일인데 선물 시장에서 거의 8,000개가 가까운 대규모 매도가 나왔거든요. 내일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래도 8일 연속 현물 시장에서 꾸준히 1,000억대 정도 전후에 매수를 해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주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던 부분에다가 또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수급 공백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제일모직 IPO 지금 상장이죠. 추진이죠. 지금 공모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제부터 그 영향권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식시장이 안 되니까 주식을 팔아서라도 제일모직 공모 청약에 참여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까지 주식을 팔았고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다 보니까 제일모직 청약 자금이라든가 나중에 상장 이후에 일정 비율을 또 편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인들도 제일모직을 사야 되는 거니까. 과거에 삼성 SDS 쪽에서 엄청난 어떤 자금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던 선물에서 동시 만기가 수급적 공백 자체가 주가 하락으로 오늘 좀 나타났고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은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또 최근에 부진했거든요. 12월 8일 발표된 월요일이죠. 8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수출 자체가 상당히 예상치보다 6.7% 정도 증가할 거라고 했었는데 아마 4.2%밖에 증가 안 됐고요. 11월 달에. 특히나 수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한 3.9%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6.7%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는 544억 불 정도로 최고치가 났거든요. 즉 불황형 흑자라는 거죠. 즉 중국의 내수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수출입 동향 중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봐요. 즉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출이거든요. 수출 감소보다는 수입 감소가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국 쪽에 들어가는 국내 산업재 관련 종목들, 화학주라든가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오늘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중국발 코스피 하락 부분 자체는 그것보다는 국내 선물업체 동시 만기가 연례적으로 12월 중순에 있었던 부분에다가 제일모직과 관련된 그렇던 수급적 공백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업체 동시 만기가 최소 지나야 되는 거고요. 오늘 선물 외국인들이 8천억 팔았는데 내일 주가 끌어올릴 이유가 없죠. 내일 오늘 8,000개를 팔았는데 내일까지 몰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이 IPO가 끝난다 한다 하더라도 또 상장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물량 이동 때문에 상장 언제 됩니까?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명진운용도 또 지난주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12월 20 중순 이후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가더라도 이런 또 부분들이 12월 18일 전에 또 미국의 FMC 회의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이 어떤 지지국민한 어떤 약세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코스피 주가 하락 이후가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결국은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중국발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감 자체는 우리도 서로 의견 자체가 크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수급적인 문제, 만기일과 IPO,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 한다면 시장의 방향은 결국은
다음 주 정도 가야지 좀 잡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중국발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어떤 현실성 있나 그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시는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그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 관련해 갖고 나타나는 면들은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5년 내 지금 최저치를 뭐 갱신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그 또 이슈에 지금 근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인민은행도 인민은행에선 전면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이와 같이 지금 디플레에 대한 얘기들의 지금 가장 근간은 역시 부동산, 중국의 지금 부동산 관련된 경기가 워낙 지금 안 좋다. 그리고 유가가 글로벌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는 면들이 역시 이런 지표를 낮춘다 하는 얘기들이 되는데, 별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가 얘기해 주죠. 중국의 지수가 뭐 벌써 뭐 한 반년 정도입니다. 올 여름, 봄, 여름 이 정도 시점만 해도 한국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한 2,0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 시점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지금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면들,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지금 깔려있는 복선이라면은 증시가 그렇게 올라올 일도 별로 없고요. 만약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나타난다 했을 때, 그럴 때 중국 증시는 꺾일 것이고 글로벌 증시는 약화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나쁜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나쁜 겁니다. 경제 원론에 있어서는 둘 다 나쁜 것인데, 일례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볼 수가 있겠죠. 최근 한 2년, 3년 계속적으로 연간으로 실질 이자율이 거의 20% 이상, 거의 살인적인 이자율이죠. 이 정도면 사실 경제가 부도가 나야 된다 그러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대, 재작년만 해도 2,000포인트대에서 지금 12,0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현재 2010년대에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원래 경제 원론에서 판단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는 면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중국발 디플레이션, 중국도 사실 뭐 올 연초만 해도 인플레이션 우려감 얘기가 많이 나왔지, 디플레 우려 얘기감은 상당히 뭐 생뚱맞은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내년도 이후 현실화가 될 경우에도 증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나타난다면 뭐 2018년, 19년 이후가 되겠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현실적으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중국 증시를 발목을 잡고 그것이 글로벌 경제를 또 발목을 잡고 또 대한민국 증시를 발목을 잡는 상황은 최소 2018년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물가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는 안 좋지만은.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디플레이션 그 자체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그 미국의 대공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어떤 최악의 그 경제 불황이 왔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10년 자체도 디플레이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자체는 가만히 앉아서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니까 불리하지만은 디플레이션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보는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장 부분 자체는 중국이 이제 2009년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산업 설비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플레이션 자체는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품 가격이 세아라든가 소비자의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물건은 생산 시설은 많은 상태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즉 중국의 이제 디플레이션은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 2009년도부터 고도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뭐 철강이라든가 무슨 화학 설비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렇던 자본재 산업,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공급 과잉이 산업이나 공급 과잉 부분 자체가 제품 가격으로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그런 또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의 어떤 물가지수 뭐 표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뭐 물가지수가 지금 1.4입니다. 오늘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오늘 나왔던 내용 때문이거든요. 물가지수 11월 달에 물가지수 상승률 1.4입니다. 본래 시장에서는 올해 11월 달 같은 경우도 10월 달과 똑같이 1.6%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지가 좀 될 거다 했었는데 1.4% 떨어졌어요. 내년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도에 평균치를 1.4%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내년도에 물가가 떨어질 게 벌써 11월 달에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오늘 이 지수가 발표된 시점이 10시입니다. 10시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16포인트 추가적으로 27, 8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우려감이 약 10포인트 넘게 주가 빠진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떴어요. 그래서 급락했던 부분을 거의 반 정도 올려놨습니다. 약 2.8% 정도 올려놨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중국에 대한 우려감,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크지 않다고 본 이유 자체는 조금 전에 제가 판단하기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감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예, 그들 국가들 같은 경우. 근데 중국의 그들 국가들은 돈을 돈을 풀고 있지만은 아직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24% 정도 되거든요. 기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20% 넘더라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정책 금리를 좀 인하하는 쪽이고, 아직까지 돈을 안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게 되면 결국 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기보다는 약간 그 디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한 여유가 있다는 거죠.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 이미 돈을 풀 만큼 충분히 푸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려고도 쉽게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금리를 시진핑 정부 들어서 지난 11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국 시장에 올라간 부분도 아마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물가가 낮다는 자체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좀 더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관점에서 중국은 결국은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감보다 훨씬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좀 크지 않다. 오히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사용하면 따라 가지고 약간의 경기가 성장을 하면 따라 가지고 국내에 어떤 중국 관련 산업재 관련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 작용하지 않겠는데, 오히려 물가가 상승해 있다는 단어 상당히 중국 시장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물가인 상태에서 중국의 통화 정책을 여유가 생겼다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감은 크지는 좀 않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시진핑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망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중국은 이제 그렇고요. 조금 전에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랬죠.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약간 보인다. 그런 쪽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1%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거의 2년째죠. 예. 2년째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1%대 금리가 보니까 2011년도에 4월 달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대였더라고요. 거의 2년 가까이 1%대 성장이니까 1%대 물가가 낮은 상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도 그런 또 조짐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가장 지금 디플레 관련된 우려감의 본질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국제 지금 상품 가격 하락, 이런 면들이 되겠는데,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두 가지 요인은 다 긍정적인 면입니다. 증시에 있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혈기가 너무 넘쳐서 문제죠. 증시의 나이로 본다면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질풍노도의 시기,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그야말로 기력이 너무 없어서 문제,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에 노출된 나라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 부동산 경기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감의 가장 근원이 되고 있지만, 특히 중국도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나 외신들 놓고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디플레 우려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더더군다나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한 80년대, 90년대 흐름 정도, 그 정도의 지금 경제 흐름을 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도 8, 90년대에 보면 그런 적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막 화랑기를 보이다가 잠시 좀 정체가 되면은
증시가 올라버리죠. 돈이 얼루 튈지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부동산이 오히려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양상들이 나타나면 증시가 뜨고 증시가 오히려 누그러지면 부동산이 뜨고 그런 교차 양상들을 8, 90년대에 많이 보여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침체 그런 면들은 증시에 오히려 이렇게 자금이 오히려 쏠리는 그런 결과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썩 나쁘게 보여지진 않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국제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면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역시 이 원유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올해와 이제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있어서 경기를 오히려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하락 부분은 거의 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어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물가지수가 워낙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중국에 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까요? 예, 한국은 한국의 힘으로 올라가야지 중국에 의존하고 그럴 지금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또 그런 시각인데 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중국과 경기와 관련된 이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미치는가를 좀 토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계속 해보죠. 일단은 그렇다면 중국 경기와 관련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중국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든가 중국이 디플레이 우려감에서 벗어난다 한다라도 국내 경기에 중국과 관련된 국내 어떤 산업재 관련 섹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제시 좀 해드리시죠. 네, 일단 포괄적으로 조금 본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5년 내 최저치 점점 이제 실질적인 소비자의 단기적인 구매력은 조금 좀 누그러지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면들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생활 필수품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써야 되는 그런 물품들을 사는 그런 구매 욕구가 오히려 작년도 올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음식료나 여러 가지 생활 소비재에 긍정적인 면들을 줬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의 양상들은 좀 일회성 소비보다는 좀 내구재. 예를 들면은 이 소득을 통해 갖고 일시적으로 옷을 산다. 또 이제 한국의 음식을 산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내구재. 예를 들면 차를 산다. 아니면은 또 공공 관련된 부분들 중국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소비를 통한 즉시적인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인프라망을 깐다든지 아니면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 즉시적인 소비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인프라나 유틸리티 소재 관련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소비의 성향에 있어서도 일회성적인 좀 개인 소비보다는 좀 내구재 그리고 공공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련 쪽보다는 중국의 어떤 내수 소비 성장과 관련된 쪽이죠. 크게 본다 한다면? 아니죠. 중국의 내수 소비에 관련된 그런 쪽이라면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오리온이나 아니면 음식료나 의류업체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등이 되겠는데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인프라나 유틸리티 소재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겠죠. 그런 쪽 자동차, IT 그리고 화학 소재 이런 쪽 라인들이 오히려 내년도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되는 쪽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요. 드디어 반대되는 일단 제가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국 경기가 조금 전에 디플레이션으로 우리가 빠진 부분 자체는 과잉 설비입니다. 과잉 설비.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중국에서 지금 성장률이 7%대거든요. 과거에 2010년도, 11년도 12%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7%대면 엄청나게 고도 성장입니다. 현재 7%대 이상 성장하는 신흥 국가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워낙 과거에 성장을 했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7%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부진하다는 쪽인데 7% 이상 앞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80년도에 10% 넘게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3%대, 4%대가 적정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 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중국이 현재 지금 설비 자체가 과잉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중국이 그렇게 성장률 7%대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조금 전에 말씀 좀 드렸었죠. 최근에 나왔던 11달 수출 증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따지면 수입 증가율이 중국은 급속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자체는 국내에서 많이 이제 자급자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던 설비를 가지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11월 달까지 중국의 어떤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1월 달부터 거의 한 7, 8월 달까지인가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두 달 연속 약간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다시 11월 달에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3.2%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쪽에 수출에 대한 지역으로 가장 큰 게 중국이 26%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이 8.7%,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출 비중이 큰 중국 시장 같은 게, 중국이 그래도 7%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다는 자체는, 조금 전에 중국 설비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비가 과잉되면서 오히려 수입보다는 수출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그렇게 좀 반증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 한다면 산업별 수출입니다. 수출에 통해 본다 한다면 대부분 이런 어떤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수출들이, 설비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부품이라 조선업종들이 감소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심한 게, 요즘 중국 쪽에서 가장 설비 공급이 과잉 심한 게 철강 쪽이거든요. 철강이 보니까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았었는데, 올해를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수출 물량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업종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중국 쪽 수출했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설비 과잉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 관련 좀, 화학이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2010년도 이후에 화학이라든가 철강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설비 때문에 제품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제기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이 좀 되면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소화하지 않는 한 중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중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관련 쪽에 경기 민감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경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중국 산업재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중국의 경제 정책도 이번에 수입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입 자체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도 수출보다는, 수출이 조금 전에 중국의 11월 달 무역 수지가 사상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544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수출보다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수 안정적인 성장 쪽에 정책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 성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산업재 관련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보다는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런 어떤 시각입니다. 네. 일단 그런 쪽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기 관련 종목들은, 이런 또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회복되기는,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실적으로 증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철강 업종이 가장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고, 이제 철강 업종이 엄청나게 공급 과잉이 심하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한다면 또 구조조정이 늦어집니다. 좀 더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 내 철강 업체들이, 일부 종목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수급이 좀 갖춰줘야지 국내 철강 제품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경기 관련 종목들, 대중국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조선업종도 마찬가지고 좀 더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 것 같고, 우리 명준호 운영용은 이제 그쪽에 아직까지 경기 쪽에 좀 아직도 비중 좀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싸졌다는 게 일단 매력도겠죠.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약간의 긍정적인 요인만 나타나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면들, 반면에 가격이 비쌀 때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지고 뭐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주가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칠 면들이 있는데요. 현재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조선업종에 있어서도 현대중공업 언제 흑자 전환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PBR이 어떻든 0.5 거의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일 수 있는 뭐 양상이 약간이라도 나올 경우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면들이 생기고,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뭐 철강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들에서 현재 뭐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 오히려 고평가 라인대에 있는 오히려 뭐 음식료도 뭐 많이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요. 음식료나 아니면 의류 뭐 등등의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그런 섹터들이 훨씬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뭐 중국 여우화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뜨긴 떴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들 종목들이 약간 고평가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경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싸지만은 워낙 지금 실적 회복 속도가 좀 더디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중립적인 시각입니다. 경기 관련 종목들도 그런 또 움직임 좀 봐야 되고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은 턴어라운드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PBR이 워낙 낮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좀 중간 소비 관련 종목들은 올해 주가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런 종목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실적이 좋아진다 한다면 그것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쏠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경기 관련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좋아져야지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100, 2200 정도까지 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저도 뭐 국내 대형주들에 대한 주가는 워낙 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펀더멘탈 측면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썩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좀 시장 상황을 어떤 경기 회복 속도라든 관련 기업들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라운드 1, 마스 배틀. 오늘의 주제가 중국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현실화되나, 뭐 주제였는데, 뭐 주제에 대한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감 자체는 또 전화 명준의 운영력이나 뭐 크지 않다. 그쪽이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쪽에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준 운영력은, 중국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두고 경기 민감주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쪽이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들 관련 종목들은 좀 실적을 체크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이고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의 어떤 내수 소비 성장과 관련된 종목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오늘 주제 라운드 1은 뭐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자, 마스 배틀 라운드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라운드 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